안녕하세요. 이국섭의 작은 도서관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주제는 내 사람을 만드는 기가 막힌 방법 5가지입니다. 오늘은 조금 색다른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에게 전하고자 합니다. 상대방을 설득하거나 불쾌감을 일으키지 않고 원하는 방향으로 이끌고 싶을 때 활용하시면 도움이 되는 방법을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끊임없이 감사하고 상대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상대를 배려하라. 그래야지 좋은 일이 생기고 또 성공도 하고 감사할 일이 많이 늘어난다 입니다. 이는 돈을 많이 벌고 성공한 사람들, 즉 소위 출세한 사람들을 조사한 결과 성공한 사람들의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좋은 생활 습관 태도이기도 합니다. 하루에 일어나서 감사할 일을 5가지만 생각하시고 또 그 습관을 들이십시오. 생각하는 동안 내 맘속에 있는 부정적인 바이러스들이 죽어나갈 것입니다. 내가 살아있음을 끊임없이 감사를 해 보십시오. 그리고 또 감사 노트를 준비하고 사용해 보십시오. 작은 것이지만 나 자신을 변화시켜 삶이 달라질 것입니다. 또 마치 나비 효과와 같이 변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은 정말로 간절하게 내 마음속에 진짜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집중하고 그 나머지는 가감하게 버리는 용기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드는 지금 이 시간이고, 지금 당장 감사의 마음을 노트에 적어보시는 것은 어떨까 생각되어집니다. 그럼 지금부터 감사하는 마음 또 좋은 습관을 들이는 방법을 실천하여서 남에게도 도움을 주는 방법 5가지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는 하루를 결산하고 잠을 자라 입니다. 하루를 결산하고 잠을 자라는 것은 잠을 자는 것보다 결산이 더 급하다는 그런 말입니다. 하루의 결산은 자기 자신을 성찰하라는 그런 말입니다. 성찰이란 돌이켜봄으로써 과거로부터 완전히 벗어나서 새로운 나로 거듭나는 완성으로 가는 그런 길입니다. 즉, 자신의 말과 행동에 대해 잘못이나 부족함이 없었는지 돌이켜보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성찰이란 잘못을 반성하는 것이 아니고 버리는 것입니다. 거듭 새로 태어나는 자기 자신을 발견하는 기회를 갖는 것은 어떨까 생각되어집니다. 또 그 다음 2번째로 꼭 해야 할 일은 미루지 말라. 꼭 해야 할 일을 미루지 말라는 것은 오늘은 오늘에 한해 유효하다는 말입니다. 다산 정약용 선생의 다산전집에도 금일가위, 물지명일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오늘 할 일을 내일로 미루지 말라는 그런 말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어떤 일을 두고 흔히 내일부터 시작하겠다라고 말들을 합니다. 내일이라는 단어를 자주 사용하는 사람들은 쉽게 실패하고 또 그래서 가난해지고 결국 그의 삶은 불행해지고 말 것입니다. 대체로 많은 사람들은 그 실행을 습관적으로 미루는데 아주 익숙해져 있습니다. 그것은 실수나 실패에 대한 두려움, 또 잘못된 결과에 대한 두려움, 또 고통에 대한 두려움, 거절에 대한 두려움 등등의 이유로 기인합니다. 하루의 부지런함과 적극성과 열정은 인생의 열매를 보장합니다. 망설이는 사람, 또 주저하는 사람, 미루는 사람은 항상 지는 사람들입니다. 또 그 다음 3번째로 어렵고 부담스러울 것을 먼저 말한다입니다. 어렵고 부담스러운 것을 먼저 말한다는 것은 사람들은 의외로 단순하여서 큰 물건은 더 큰 물건 옆에 놔두면 상대적으로 작아 보이게 느껴집니다.
또 보통 크기인 물건도 큰 물건 옆에 두면 아주 작게 보입니다. 이런 이유로 보석상들은 항상 가장 크고 비싼 물건을 맨 먼저 보여준 다음 조금씩 가격이 낮은 물건을 차례로 내놓는 상수를 활용합니다. 그래야지 맨 처음 본 것에 비해 나중에 보여주는 보석이 저렴하고 실속 있게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실험 결과에 따르면 상대로부터 결정을 끌어내고 싶을 때 먼저 상대가 거절할 것이 뻔한 제안을 제시하고 거절당한 후 진짜 제안을 하면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훨씬 높고 크다고 합니다. 또 다음 네 번째는 있을 때 잘하라. 있을 때 잘하라는 것은 평소에 쌓아둔 공덕이 위기 때 빛을 발한다 입니다. 항상 사람이라는 동물은 뒤늦게 후회를 하는 경향이 아주 큽니다. 저도 역시 뒤늦게 후회를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사람을 놓치면 그런 사람을 다시 만난다는 것은 참 어렵습니다. 그날의 만남에 최선을 다하고 인간관계를 진심으로 대하며 진실한 마음으로 상대에게 다가가는 자세가 올바른 인간관계의 지혜입니다. 인간은 세 가지 착각과 교만에 빠져서 살기 쉽다고 합니다. 젊을 때는 언제나 청춘이어서 안 늙을 것 같은 착각과 교만에 빠지고 또 건강할 때는 자신은 아프지 않고 병이 안 들 것 같은 착각과 교만, 그리고 영원히 살 것 같은 착각과 교만에 빠져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삼성오신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오늘 일에 최선을 다했는가? 오늘 일에 최선을 다했는가? 만난 사람에게 진심을 다했는가? 진심을 다했는가? 오늘 삶에 소홀함이 없었는가입니다. 늘 반성하며 살피는 것만이 내 사람을 만드는 지름길입니다. 우리가 항상 여기서 얻는 교훈은 우리가 숲을 떠나봐야지 숲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는 그런 교훈도 얻어지기도 합니다. 또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는 건의의 힘을 적절히 이용한다입니다. 건의의 힘을 적절히 이용한다는 것은 누군가의 협상에 있어 설득을 하거나 어떤 논리를 펼칠 때 건의 있는 근거를 대면 굉장한 설득력을 얻게 마련입니다. 사실 사람들이 모여 사는 사회는 기본적으로 위계 질서 아래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알게 모르게 다들 자신보다 높은 지위에 복종하고 또 그것에 자신이 져야 할 책임을 위임하는 데 익숙한 것입니다. 또 어느 한 병원에서 실험한 결과에 따르면 의사들이 제대로 교육받고 경험도 풍부한 간호사들에게 어처구니가 없는 처치를 하라는 지시를 내렸는데도 불구하고 그 지시들이 빠짐없이 수행이 되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소위 닥터들이 내뿜는 건의의 힘이란 실로 대단해서 어느 정도 비슷한 지식 수준을 갖춘 간호사들조차 군말 없이 복종할 정도인 그런 것입니다. 사람을 내 사람으로 만드는 일은 정말 쉽지가 않는 그런 일입니다. 이상에서 언급한 말 이외에도 많은 방법과 처세가 있을 것입니다. 사람들과 관계를 맺는 것은 정말 어렵고 힘든 그런 일들입니다. 하지만 인간관계 구축을 위해서 또 그 자체를 포기할 수도 없는 노릇이기에 좋은 인간관계를 맺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살아가면서 어떻게 해야 더 좋은 인간관계를 맺을 수 있고 이로 인하여 행복해지고 또 성공한 삶을 살 수 있는 것인지는 답을 정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다만 우리는 그것을 찾아가는 과정에서 진정성으로 또 상대의 입장에서 상대를 생각하는 마음으로 무장하고
최선을 다하는 것에 집중하는 그런 수밖에 없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